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맛이 늙어서 그런가 봐요. 미정의 차가운 말에 정임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요즘 어머니 요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요. 40년 넘게 이 집 식구들을 위해 요리해온 정임에게 날아든 잔인한 현실이었어요. 성주는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었고 아무도 정임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정임은 68세입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식탁을 차리죠. 오늘도 그랬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남편 성주는 신문을 펼쳐놓고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아침을 잘 안 먹는데요. 정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성주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부부인데도 이런 식입니다. 성주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신혼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병원 검진 날짜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인데 같이 가실래요?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주는 신문을 넘기며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어요. 정임은 속이 답답했습니다. 요즘 부쩍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남편은 관심도 없어 보였거든요. 며느리 미정이 아래층에서 올라왔습니다. 손자 유진을 유치원에 보내고 온 모양이에요.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응, 방금 먹었어. 너도 먹어라. 미정은 식탁을 둘러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고는 물을 벌컥 마셨어요. 어머니, 된장찌개가 좀 짠 것 같아요. 정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도 김치가 맵다고 했고 그저께는 미역국이 싱겁다고 했거든요. 성주는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40년 넘게 요리해 왔는데, 아, 그게 아니라 나이 드시면 입맛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염분도 줄여야 하고요. 미정의 말에 정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준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남편은 계속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음식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입맛이 변했다니, 염분을 줄여야 한다니, 40년 넘게 이 집 살림을 해온 자신에게 하는 말이 그런 것뿐이라니. 성주는 신문을 접고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 없이요. 정임은 빈 그릇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운함이 가슴 한편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어요. 저녁 식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정이 차린 반찬들이 올라왔는데 정임 입에는 맞지 않았어요. 간이 약하고 맛도 밋밋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아침에 자신이 당한 일이 있으니까요. 유진이 요즘 편식한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정이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가 해주시는 반찬들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싱겁게 먹어야 하거든요. 정임의 손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이번엔 손자까지 끌어들이는군요. 성주는 이번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만 먹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정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주는 벌써 코를 골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인데도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입맛이 변했다는 말, 염분을 줄여야 한다는 말, 아이에게 자극적이라는 말까지. 정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틀렸을까요? 40년 넘게 이 집 식구들 입맛에 맞춰 요리해온 자신이 이제 와서 틀렸다는 걸까요? 그리고 남편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자신을 지켜주지도 않고 며느리 편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임은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정임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어요. 이번엔 간을 조금 싱겁게 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염분을 줄여보려고요. 성준이 식탁에 앉아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표정에 변화는 없었지만 국을 한 번 더 저어보더니 조용히 먹기 시작했어요. 미정도 내려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괜찮네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정임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40년 넘게 해온 요리가 이제야 괜찮다는 소리를 듣다니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정이 부엌에서 떠들썩하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칼 써는 소리, 기름 튀는 소리, 그리고 미정의 혼잣말까지. 역시 요리는 정성이죠. 신선한 재료로 정갈하게 만들어야 해요. 정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정성이 없고 재료도 신선하지 않게 써왔다는 뜻인가요? 저녁 식탁에 미정이 만든 요리들이 올라왔습니다. 깔끔하게 담긴 나물들, 예쁘게 모양낸 전, 그리고 정갈한 찌개까지. 보기에는 좋았어요. 하지만 정임이 먹어보니 뭔가 부족했습니다. 간이 너무 약하고 깊은 맛이 없었어요. 우와, 엄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유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임이 해준 요리에는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정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유진아, 할머니 요리랑 뭐가 다르니?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요리는 맛있어요. 할머니 요리도. 유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미정이 아이를 제지하는 눈빛을 보냈거든요. 유진아, 음식 먹을 때는 말하지 마라. 성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을 지켜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저 아이를 조용히 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웠지만 눈물이 더 차가웠어요. 40년 넘게 이 집 식구들을 위해 요리해 왔는데 이제 와서 맛없다는 소리를 듣다니요. 미정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괜찮다. 내가 하마. 아니에요. 요즘 어머니 손목도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미정이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맛이 늙어서 그런가 봐요. 요즘 어머니 요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요. 정임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입맛이 늙었다고요? 자신이 늙어서 음식 맛을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언제부터 요리를 했는지 아니?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고생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아이 식습관도 신경 써야 하고요. 미정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마음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40년 넘게 이 집의 주인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미정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성준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뭐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가? 다들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정임은 절망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었어요. 아니,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정임에게는 그것도 배신으로 느껴졌습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닌가 봐요. 정임이 중얼거렸습니다. 성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돌리고 누웠을 뿐입니다. 정임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집을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요. 여기가 정말 자신의 자리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새벽 4시 정임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주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도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40년 넘게 들어온 그 소리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임은 옷장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통장 하나를 넣었죠. 거울을 보니 68세 할머니의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로 집을 나서는 자신이 말이에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몇 년 전에 산 건데 밑창이 많이 닳았네요. 이 신발처럼 자신도 낡고 쓸모없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찜질방은 24시간 운영이라서 새벽에도 문을 열어줬어요. 정임은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죠. 몇몇 할머니들이 벌써 자고 있었고 한두 명은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정임은 구석 자리에 큰 수건을 깔고 앉았습니다.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워보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이렇게 떠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갑고 논리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입맛이 늙었다는 말,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까지. 오전이 되자 찜질방에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정임과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옆에 앉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 멀리서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집 근처예요. 집이 근처인데 왜 여기서 주무세요? 집에 무슨 일이라도? 정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자신의 요리를 맛없다고 했다고요?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고요? 말하고 보니 별것 아닌 일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루 쉬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에 오는 사람들 사정이 다 있다는 걸 아는 모양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임은 찜질방 식당에서 라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었을 텐데 오늘은 인스턴트 라면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라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오후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하는 내용이었는데 정임은 시어머니 편에서 울었어요. 드라마 속 며느리도 자기 집 며느리처럼 논리적이고 차가웠거든요. 저녁이 되자 정임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집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도 잘 지내고 있을까요? 미정이 저녁을 차렸겠죠. 아마 깔끔하고 정갈한 요리들로요. 휴대폰을 확인해 봤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성준도 미정도 심지어 손자 유진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정임은 허탈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네요. 그날 밤 정임은 찜질방 바닥에 누워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신혼 때 성준과 처음 산 집, 아들을 낳고 기뻐하던 날,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까지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정임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잘못 살아온 걸까요?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게 의미 없는 일이었을까요? 눈물이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폐가 될까 봐서요. 이것도 습관이었습니다. 40년 넘게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습관 말이에요. 한편 집에서는 정임이 없는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미정이 만든 요리들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성주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고 유진은 자꾸 두리번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유진이 물어봤습니다. 미정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친구분 만나러 가셨나 봐. 금방 오실 거야. 하지만 밤이 되어도 정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주는 처음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정임은 어디를 가든 미리 말하고 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 성주는 잠들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임이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40년 넘게 아침마다 들리던 그 소리가 없으니 집 전체가 이상했어요. 성주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매일 아침 하던 일이 있었거든요.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어 신발소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임의 신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몇 년 전부터 해온 일이었어요. 정임이 잠든 사이에 신발을 가져와서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 정임은 모르는 일이었죠. 성주는 말로 표현하는 게 서툴렀지만 이런 식으로 아내를 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신발을 닦았습니다. 정임이 없어도 말이에요. 혹시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요. 그때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손자 유진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성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들킬 줄은 몰랐거든요. 아, 유진아. 할아버지가 그냥 신발 좀 닦고 있었어. 할머니 신발이에요? 응, 그래. 유진은 신기한 듯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신발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닦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할아버지, 매일 하세요? 응, 매일은 아니고. 성주는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은 매일 했지만 그렇게 말하기는 어색했어요.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더니 할아버지가 신발 닦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유진아, 왜 사진을 찍니? 할머니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신발 닦아주신다고요. 성주는 당황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정임이 알아도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오전이 되자 미정이 유진의 사진을 봤습니다. 지하실에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신발을 닦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미정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무뚝뚝한 시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유진아, 할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셨니? 모르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매일 한다고 하셨어요. 미정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시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무반응으로 보였던 것도 어쩌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날 오후 미정은 정임을 찾아 나섰습니다. 동네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찜질방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찜질방에 간다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찜질방에서 정임을 찾았을 때 미정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정임은 며느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미정아, 왜 여기까지? 어머니, 집에 가세요. 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세요. 미정은 유진이 찍은 사진을 정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매일 어머니 신발을 닦고 계셨어요. 정임은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준이 지하실에서 자신의 신발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만드신 건데 입맛 없다, 맛없다. 그런 말 함부로 해서 죄송해요. 그냥 제 기분이 안 좋다고 아무렇게나 말 뱉은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 마음에 그렇게 깊은 상처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서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겠어요. 미정의 사과에 정임은 더욱 울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정임은 그날 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더 지냈습니다. 며느리의 사과도 받았고 남편이 자신의 신발을 매일 닦아줬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었으니까요. 혼자 누워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성준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그때도 성준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타입이었죠. 프로포즈도 말로 하지 않고 반지만 건네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신혼 때도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정임이 아플 때면 밤새 간병해줬고 임신했을 때는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줬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말없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타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행동들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성준의 무뚝뚝한 배려를 배려로 느끼지 못하게 된 거죠. 대신 말로 표현해 주길 바랐어요. 고생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같은 말들을요. 하지만 성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임이 모르는 사이에 신발을 닦아주는 것처럼요. 새벽 3시쯤 정임은
갑자기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성준이 매일 신발을 닦아주고 있었는지, 지하실에 또 다른 흔적들이 있는지 말이에요. 찜질방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대문 열쇠는 가지고 나왔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성준의 코 고는 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임은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구석을 살펴보니 정말 있었어요. 신발솔과 천, 그리고 구두약까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신발을 닦아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작은 노트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준의 글씨로 날짜와 함께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정임이가 허리 아프다고 했음. 신발 깔창 새 것으로 교체함. 비 온 날이라 신발이 많이 더러워짐. 2번 닦음. 정임이가 요즘 무릎 아픈 것 같음. 운동화 밑창 점검해야겠음. 정임은 그 노트를 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성준이 자신을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고 있었다니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임은 자신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깨달았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서운해서 성준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아끼고 있었던 거였죠. 지하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운함과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성준은 변하지 않았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임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어제 날짜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정임이가 집을 나갔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음. 그래도 신발은 닦아둬야겠음. 돌아올 때를 위해서. 정임은 더 이상 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준의 마음이 이렇게나 간절했다니요.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혹시 돌아올까봐 신발을 닦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며느리와의 갈등도 해결됐고 40년 넘게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준 남편 곁이 자신의 자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하실에서 나오려다 정임은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동안 신고 다녀서 더러워진 운동화였어요. 성준이라면 이 신발도 깨끗하게 닦아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임은 신발소를 들어 스스로 신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이 매일 이렇게 해줬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런 작은 정성이 40년 넘게 이어져 왔다니 정말 대단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지하실에서 성준의 진심을 확인한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성준은 아직 자신이 돌아온 걸 모르고 있었어요. 정임은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까지. 이번에는 자신의 입맛대로 간을 맞췄어요. 40년 넘게 해온 그 맛 그대로요. 성준이 식탁에 앉았을 때 정임이 돌아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을 뿐이죠. 어디 갔다 왔어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왔어요. 정임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긴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정이 아래층에서 올라왔습니다. 어제 찜질방에서 정임을 만났으니 돌아온 걸 알고 있었죠. 어머니,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미정은 식탁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어 보더니 예전과 똑같은 맛이라는 걸 알았어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정인만의 그 맛이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미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찜질방에서 시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본 후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 시어머니의 40년 경험을 무시했다는 것을요. 고마워. 정임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아침을 먹고 난 후 성주는 평소처럼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정임의 신발을 닦으러 가는 거죠. 하지만 정임이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뭐하러 가세요? 그냥 할 일이 있어서. 성주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임이 자신의 일과를 알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신발 닦으러 가는 거죠? 정임의 말에 성주는 멈칫했습니다. 들켰다는 표정이었어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게 몇 년 전부터.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게 뭐 있나? 그냥 하는 거지. 성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정임은 이제 그 침묵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행동으로 표현하는 성준만의 방식이었던 거죠. 정임은 성준이 신발소를 들자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내가 할게요. 왜? 내가 하면 되는데. 당신이 40년 넘게 해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차례죠. 정임은 남편의 신발을 직접 닦기 시작했습니다. 성주는 당황했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신발소를 들어 정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신발을 닦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임이 먼저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당신 마음도 모르고 집 나간 거. 나도 미안해. 좀 더 말을 많이 할 걸 그랬어. 성준도 사과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부부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순간이었어요. 앞으로는 말로도 표현해 주세요. 그래, 그럴게. 나도 당신 마음 더 헤아리려고 노력할게요. 두 사람은 신발을 닦으며 조용히 화해했습니다. 극적인 대화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들 부부에게는 더 어울렸어요. 위층에서 유진과 미정이 지하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신발을 닦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해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구나.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화해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성준과 함께 아침에 신발을 닦는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성준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지하실에서 나란히 앉아 신발을 닦고 있는데 정임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당신, 내가 모르는 다른 일들도 했었나요? 다른 일들? 성준이 손을 멈추고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신발 닦기 말고 다른 것들 말이에요. 나를 위해 몰래 해준 일들. 성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겨울에 내가 찬바람 맞기 싫어한다고 해서 매일 아침 현관문 틈새 바람막이를 확인했어. 헐거워지면 다시 붙이고. 정임은 놀랐습니다. 그런 줄 전혀 몰랐거든요. 또 내가 허리 아프다고 할 때마다 온수매트 온도 조절하고 베개 높이도 맞춰줬어. 자는 동안에. 정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에는 다른 방에서 뉴스 봤지. 텔레비전 소리 겹치면 안 들릴까봐. 정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작은 배려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자신은 전혀 모른 채로요. 왜 말 안 했어요? 그냥 하는 게 편해서. 성준의 대답에 정임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구나.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구나. 지하실에서 올라와 부엌으로 가니 미정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미정은 정임에게 요리를 배우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만들어 볼게요. 어제 알려주신 대로요. 그래, 천천히 해봐. 정임은 며느리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미정이 정성스럽게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몰랐어요. 미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뭘? 어머니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으셨는지요. 그리고 아버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미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저희 방식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아버님이 어머니 신발 닦아주시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구나 하고요. 정임은 며느리의 말에 고마웠습니다.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미정아, 너도 현민이를 많이 사랑하잖아.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야. 네, 이제 알겠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걸요. 점심시간에 유진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요즘 유진은 할아버지를 더욱 좋아하게 됐어요.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가족 이야기 발표했어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신발 매일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무 신기해했어요. 성준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도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리고 유진이는 할아버지 닮아서 나중에 가족한테 잘하는 멋진 남자가 되겠네. 이러셨어요. 온 가족이 한바탕 웃음 바다가 되었고 유진의 말에 정임과 성준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에 정임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성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도 이제야 진짜 남편을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성준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해?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 생각을? 40년 동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왔는지요. 이제야 알겠어요. 정임이 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나도 미안해. 좀 더 표현할 걸 그랬어.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표현하고 계셨어요. 내가 못 알아본 거죠.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완전히 통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미정이 만든 된장찌개가 올라왔는데 정임의 맛과 비슷했어요. 미정아, 정말 잘했네. 맛이 훨씬 좋아졌어.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정성을 담는 법을 배웠어요. 성준이 국을 한 숟갈 떠먹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이 맛이랑 비슷하네. 정말요, 아버지? 미정이 기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요리를 칭찬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유진이도 배워보자. 남자도 요리할 줄 알아야 해. 할아버지도 요리하세요? 할아버지는 라면 정도는 끓일 줄 알지. 성준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성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 있어요? 하고 싶었던 말,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말이에요. 성준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야. 고맙다고요? 4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내가 표현을 잘 못해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줘서 정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날 사랑해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나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하며 잠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나눈 밤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정임과 성준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지하실에서 신발을 닦고 저녁에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과가 됐어요. 40년 만에 찾은 진짜 소통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두 사람은 지하실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성준이 정임의 운동화를 닦고 정임은 성준의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정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좋아. 성준도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많아진 게 눈에 띄었어요. 지하실 위쪽에서 미정이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함께 신발을 닦는 모습이 여전히 신기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정말 몰랐네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미정이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볼 때마다 새삼 감동이 되었거든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또 신발 닦고 계세요? 유진이 엄마 옆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응, 저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야. 저도 커서 결혼하면 할아버지처럼 할 거예요. 유진의 말에 미정은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미정은 정임에게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있었고 성준은 유진과 함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김치찌개는 어떻게 맛있게 끓이는 거예요? 김치가 제일 중요해. 잘 익은 걸로 써야 하고 돼지고기는 조금 기름진 부위가 좋아. 아, 그래서 어머니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었구나. 미정이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유진이 산수 문제를 들고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성준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자 유진이 눈을 반짝이며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설명 정말 잘해주세요.
성주는 손자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녁 준비를 위해 정임과 미정이 함께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죠? 미정이 양파를 썰며 말했습니다. 철없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방식이었던 거지. 이제 이해하게 됐으니까 됐어. 감사해요. 어머니가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가족인데 뭘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이라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익숙한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임과 성준의 아들 현민이었어요. 현민아, 정임이 급히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거든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현민이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언제 들어왔니? 왜 연락도 안 하고? 깜짝 선물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 성준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을 본 반가움이 얼굴에 드러났지만 여전히 말수는 적었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건강해. 너는? 저도 건강해요. 성준이 아들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것이 성준만의 환영 표현이었죠. 아빠, 유진이 달려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유진이 많이 컸네. 아빠 안 보고 싶었어? 매일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 사진 자주 보여주셨거든요. 미정도 남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많이 힘들었죠? 괜찮았어요. 보람 있는 일이었거든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어요. 정임은 서둘러 현민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손맛 그대로네요. 정말 그리웠어요. 현민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니 잘 계셨죠? 당연하지. 성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할머니 신발 매일 닦아주세요. 유진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현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매일 새벽에 몰래 닦아주시거든요. 아버지가요? 현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가 그런 로맨틱한 일을 하고 있다니요. 너희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야. 말은 안 해도 마음은 따뜻하시거든. 정임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버지. 저도 배워야겠어요. 현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미정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현미는 봉사활동 이야기를 들려주고 유진은 유치원 생활을 얘기했어요. 미정은 시어머니께 요리를 배우는 이야기를 나눴고 정임과 성주는 그 모든 이야기를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부모님이 더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정임과 성준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갈등을 겪고 화해하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됐거든요. 밤이 되자 정임은 신발장을 정리했습니다. 온 가족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성준의 구두, 자신의 운동화, 현민의 운동화, 미정의 단화, 그리고 유진의 작은 운동화까지
성준이 옆에 와서 함께 정리를 도왔습니다. 내일은 5명 신발을 다 닦아야겠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요. 그래, 이제는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아.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신발장을 정리했습니다. 가족들의 신발이 나란히 놓인 모습이 무척 아름다워 보였어요. 정임과 성준의 40년 사랑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매일 새벽 정성스럽게 신발을 닦아주는 그 마음으로 충분했어요. 서로의 발걸음을 지켜주는 조용하고 깊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온 가족에게 전해져 모두가 하나가 되는 따뜻한 결말이었습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